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11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겨울비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주도 기쁘고 좋은 일 가득 하십시오. 오늘 한 줄 명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인생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스테픈 커리. 감사 스마일도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방송을 임하면서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이번 한 주도 이렇게 꾸준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 스마일이 제 또 주변 분들이 서울의 봄을 갖다가 한번 보라고 계속해서 추천을 해서 어제 제가 서울의 봄을 보고 왔습니다. 스토리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79년도 12월 12일 날 수도 서울에서 말 그대로 12 쿠데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갖다가 처음부터 쿠데타 성공하는 것까지 일단 이렇게 영화에서 그렸는데 제가 방송에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반감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누적 관객 수도 638만 명으로 해가지고 정말 많이 늘었고 또 제가 볼 때만 해도 600만 명 정도 됐는데 어제 38만 명이 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관람객 평점도 9.57이고 특히 20, 30대는 이 12.12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 스마일은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군대에 가서도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이 배우들의 또 정말 연기력과 또 여러 가지의 또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정말 이 시간 141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금방 또 지나간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번 서울의 봄 보실 것을 감사 스마일 추천드립니다. 모든 날이 딸기처럼 달콤하기를 감사 스마일이 기원드립니다. 물론 딸기처럼 달콤하지 않은 날도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딸기처럼 꼭 달콤한 그런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잠시만요. 오늘 방송 드릴 주제 너무너무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장항 제1풍경채가 아파트 분양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지난 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동산 카페라든지 여러 채널에서 이 장항 제1풍경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 스마일이 오늘 다른 주제를 준비했다가 그래도 장항 제1풍경채를 기다리시는 분들 특히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은 먼저 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 결론은 장항 제1풍경채 분양가는 좀 비싸게 나왔지만 제가 예상했던 대로 6억 후반에서 7억 초반 그런데 엄밀히 따지게 되면 저층 기준으로 하면 6억 중반으로 되어 있는데 6억 중반에서 7억 초반 근데 여기에 또 이자 후불자라든지 유상 옵션까지 포함하게 되면 정말 8억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계약금도 20%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또 신혼부부라든지 또 미혼 20, 30대 이 장항 제1풍경채를 기다리셨던 분들 특히 또 40, 50대 중에서 또 갈아타기를 희망하셨던 분들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고 또 생각을 하실 텐데 감사 스마일이 결론을 드리면 저는 그래도 청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2026년 입주하는 아파트고 여러 가지의 그런 입지 환경이라든지 고양시 앞으로 신축 분양가가 이제 장항 제1풍경채가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창릉이 이제 분양을 한다, 민간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9억 이하로 나오기는 더더욱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감사 스마일이 먼저 결론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장항 제1풍경채 네이버라든지 유튜브 검색란에다 치시게 되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이런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시작해서 분석했던 글들을 참고하시고 또 입주자 모집 공고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오늘 다 살펴드리지 못하고요.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장항지구 B1블록이고요. 그리고 1184세대 중 특별공급이 710세대,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이 474세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별공급이 조금 더 경쟁이 조금 더 그러니까 넘는 것보다 좀 낮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이왕이면 일반 공급도 물론 청약을 하시겠지만 특별공급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당첨권에 있는 그런 특별공급을 선택을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6억 초반에 나올 것이다, 6억 중반에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지만 앞으로 민간 분양가는 공공 분양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책정이 될 거고, 특히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인건비 여러 가지의 이런 여러 가지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건축비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00에서 500만 원이었으면 아파트 평당 건축비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평당 건축비가 아무리 싸도 700에서 800만 원, 심지어 좀 비싸게 책정되는 데는 1000만 원에 아파트 건축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후덜덜한 금액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또 창능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공공분양도 비싸지겠지만 민간분양은 더더욱 비싸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은 특별공급의 기간 추천부터 시작해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의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특별공급 청약 일정인데 다음 주 월요일 12월 18일입니다. 인터넷 청약을 하고요. 관련해가지고 또 그 다음날 일반 1순위가 19일 화요일 날 일어나는데, 2순위가 12월 20일까지라고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1순위로 끝날 것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28일 개별조회가 청약홈에서 일어나고, 당첨자 서류 접수라든지 서류 심사 및 부적격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계약 체결은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공급 규모인데, 지하 2층부터 지하 29층까지 6개동으로 해서 1184세대가 나오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특별공급 세대수에 내가 생애 최초가 더 유리할지, 아니면 다자녀가 더 유리할지, 아니면 신혼부부가 더 유리할지, 이거는 각자가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내 점수가 몇 점 정도가 되는지를 해서 이걸 미리미리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이왕이면 당첨을 갖다가 희망하시는 분들은 당첨 확률이 높은 곳으로 해서 청약을 갖다가 넣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공급만 넣지 마시고 일반 공급까지 같이 청약에 도전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을 딱 보면서 정말 이제 앞으로 아파트 이제 분양하는 분양가가 이제 싸지 않을 것이다라는 더 확신을 갖게 됐고, 더 중요한 거는 예전에 이 계약금이 10%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 이 건설 회사들도 이제 자금난에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계약금도 20%에다가 중도금도 60%로 해서 거의 이제 입주자들에게 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 금융 비용을 갖다 지금 조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배짱 분양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보니까 1층이 6억 5천입니다. 2층이 6억 6천, 3층이 6억 8천, 이렇게 쭉 다다 보니까 5층부터 10층까지가 7억 초반, 7억 8백이고요. 그 다음에 11층부터 20층까지가 7억 2천, 21층 이상 같은 경우에는 7억 3천으로 지금 일단은 분양가를 갖다 테이블을 이렇게 맞췄는데, 제가 놀랐다는 거는 계약금이 10%도 아니고 20%, 그리고 더 나가서 중도금이 60%고 잔금이 입주 지정일이 2026년 10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2026년 10월에 이제 20%만 잔금을 받겠다. 즉 다시 말해서 시행사라든지 건설사에서 80%를 계약자들의 돈을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런 사업을 갖다 지금 한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중도금 이자는 이자 후불제인데 5%로 계산을 했을 때 3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이자 후불제 비용도 좀 비싸다. 그래서 지금 한 7억 2천, 7억 3천을 갖다가 기준으로 갖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7억대 분양가가 아니라 거의 옵션 비용이라든지 이자 후불제 비용까지 따지게 되면 거의 8억대 분양이다. 과연 8억대 분양이고 계약금이 10%가 아닌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청약을 할 것인가, 감사 스마일도 약간 과연 얼마나 청약을 할 것인가라고 지금 물음표가 지금 그러니까 물음표를 갖다 지금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청약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감사스마 이야기 드리고요. 일단은 84A 타입부터 84B, C 타입까지로 이렇게 지금 평면이 지금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세부적인 이제 평면을 보고 조금 더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제가 이 제일풍경채 딱 이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견본주택 방문 예약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되어 있고 방문 기간은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만 지금 방문을 갖다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덕은에 견본주택이 모델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견본주택 방문 예약을 갖다가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서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일산 최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라고 합니다. 2023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고양시에서 이제 앞으로 일산에서 이제 신축 분양이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싸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청약 안내 바로 가기는 다시 한번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사업 안내, 단지 안내, 세대 안내, 분양 안내, 청약 안내, 홍보센터 이 여러 가지 내용을 갖다 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중점적인 사항으로만 몇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입지 환경, 기다리던 장항지구의 비전과 프리미엄, 제일로 앞선 우리다. 제가 보시는 것처럼 B1 입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끼고 있고 물론 고등학교까지는 지금 들어오긴 쉽지 않아 보여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초등학교는 2024년 9월 개교 예정입니다. 유치원하고 같이 개교를 먼저 할 거고요. 중학교는 늦어도 2025년 6년 정도에 아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다. 그리고 중심 상업시설 부지가 근처에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가 다 신혼희망타운으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S1이라든지 공공분양, 그다음 B1을 제외하고 M1 블록을 제외하고는 민간에 이제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다. B4하고 M1 정도나 지금 분양을 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는 다 신혼희망타운이라든지 임대 아파트로 지금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S1이 2025년에 본청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분양가하고 지금 B1 분양가로 비교했을 때 B1이 S1보다 조금 더 비싸게 지금 책정된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S1이 이제 분양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지 되는 사실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7억 초반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다라고 하면 저는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나빠 보이진 않는다. 2026년에 입주를 하게 됐을 때 과연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8억으로 봤을 때는 안전마진이 1억이고 만약에 나는 옵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1억 5천 정도 안전마진을 갖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원당역 롯데캐슬도 내년에 입주를 하게 되면 저는 9억이 넘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앞으로 신축 분양가가 9억 이하로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면 최소 안전마진은 1억 조금 더 높게 본다고 하면 1억 5천 정도에서 2억 정도까지 저는 안전마진을 본다는 말씀을 소신껏 이야기를 드리고요. 일단은 또 여기 B1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한강 조망도 일단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강 조망, 장안습지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 건물이 올라올 계획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20층 이상부터는 한강 조망이 나올 것 같고 일단 충고라든지 여러 가지 따졌을 때 15층 이상부터는 한강 조망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15층 이상, 그러니까 10층 이상은 나올 수는 있을 텐데 그렇게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한 20층 이상이 되면 그나마 완벽하게 조망이 나오는 동과 그 다음에 호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경기 고양 방송 영상밸리 CJ 라이브 시티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금 여기 아레나 공연장도 지금 멈춰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들어올 것이고 고양 장안 공공주택 지구 내에 첫 번째 민간 분양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에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산 테크노밸리 바로 직주 근접에 2026년 신축 아파트라는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청약의 그런 경쟁률도 상당히 높을 것이고 완파는 이상 없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일단 단지 배치도를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전면동에 있는 103동과 104동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1동 215 라인과 102동 785, 678호 라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사이 조망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한강 조망은
물론 101동이라든지 101동 1, 2, 3호 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쉬워 보이진 않을 것 같고 106동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101동 6, 7, 8호 라인이라든지 102동 그러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20층 이상이 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한강 조망이 나올 것 같고 특히 저는 이제 뒤에서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A타입이 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동호수 배치도도 참고하시고요. 최고 29층까지로 지금 하고 여기는 보니까 4호를 뺐더라고요. 그래서 1호부터 지금 8호까지인데 한 동에 7개 호수를 갖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단지 내 수영장을 갖다가 4개 레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라운지라든지 사우나, 그 다음에 피트니스, 라커룸,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까지 도서관까지 해가지고 이런 커뮤니티도 상당히 잘 갖춰질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해할 주택형 안내인데 감사스마일이 생각했을 때 84A 타입이 가장 좋아 보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안방에 이런 안방에 이런 발코니는 지금 이제 뒤로 지금 뺐고 주방 발코니하고 이제 하향식 피난구를 갖다 뒤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축 산탐 가든처럼 이제 안방에 이런 뭐랄까 이제 이런 발코니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공급되는 새로운 아파트들은 이런 안방 발코니를 갖다가 다 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방에 이런 발코니가 있는 게 더 좋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어떻게 또 받아들이실지는 모를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 기본 제공 품목은 현관 신발장하고 주방 가구 상하부장 정도만 지금 제공되고 나머지는 다 확장형 유상 옵션 품목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장 관련해가지고 이제 유상 옵션 품목을 계산해봤더니 3,3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유상 옵션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그냥 본인이 다 들어가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제일풍경채라는 이 건설사가 상당히 머리를 잘 썼다는 말씀을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가전 옵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후덜덜한 금액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는데 저는 굳이 가전 옵션까지 다 하지 마시고 이건 어차피 입주하시고 난 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고 유상 옵션을 갖다가 정말 필요하신 부분만 저는 하실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입대기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때 공구로 해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또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2026년에 입주할 때쯤 되게 되면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더 비싸질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또 제 이야기가 또 와닿지 않을 것이라는 또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스마일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소신껏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A타입이 509세대고 가장 좋아 보인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84A1과 84A1은 거의 A타입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4B타입은 타워형 구조인데 침실 1과 2, 그 다음에 안방을 갖다 이렇게 약간 좀 이제 기본적인 그런 타워형 구조에서 이제 침실을 갖다가 마주보게 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뺐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C타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타워형 구조로 이렇게 뺐는데 보니까 안방에 드레스룸도 있으면서 안방에 이렇게 발코니를 갖다가 원래 주방 발코니도 있는데 안방 발코니를 갖다 또 같이 해서 짐을 갖다 보관하는 데라든지 이런 안방 발코니를 갖다가 또 뭐 서재로 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B타입과 C타입도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감사스마일은 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은 그래도 A타입으로 청약을 해서 A타입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보니까 이 세대 안내 영상은 준비 중인데 이 모델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A타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델하우스가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모든 게 이제 이게 풀옵션으로 갖춰진 이런 상태다 보니까 주방 팬트리라든지 뭐 다용도실이라든지 주방 식당을 갖다 지금 했고요. 주방 식당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말 최신식의 그런 아파트의 모습이다. 안방 같은 경우에도 안방에 지금 발코니는 없는데 그래도 통창으로 해가지고 개방감을 다 맞췄고 요즘에는 그 샤시라든지 이런 단열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안방도 쾌적하게 되어 있고 또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정말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또 이런 하향시 피난구라든지 화재가 났을 때 이런 대피 공간이라든지 또 실외기실을 안방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서 공간을 좀 다양하게 또 쓸 수 있게 만들었고 주방 팬트리 같은 경우도 정말 널찍하게 이래서 이게 주방 팬트리가 옵션이다 보니까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분양가를 갖다가 상한제로 해서 좀 낮췄을 수 있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옵션으로 해서 전부 다 이런 것들 또 얹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현관 팬트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게 또 들어가고요. 다용도실 같은 경우도 지금 세탁기하고 그 다음에 건조기가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갈 수 있으면서 또 다용도실 주방 발코니 같은 경우에도 창이 이렇게 좀 되어 있고 현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널찍하게 좌우측으로 해서 오른쪽 신발장 왼쪽으로는 또 현관 팬트리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84A 타입도 이야기 드렸고 84B 타입도 이렇게 세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면 분할창이 아니라 통창으로 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저는 좋아 보이고 이 통창을 하게 될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이 개방감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 알파룸 팬트리 이 알파룸이 만약에 알파룸을 갖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를 갖다가 이제 뭐 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또 할 수도 있는데 알파룸 이런 팬트리라든지 또 드레스룸 또 이런 것들을 여러 채널에서 또 직접 보시고 또 궁금한 거는 C타입의 이제 그 주방 그 안방 사이에 C타입에 있는데 B타입이군요. 그 때문에 B타입 관련해 가지고도 모델하우스에서 과연 A타입과 B타입이 다 뭐 준비가 되어 있는지까지 모르겠지만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C타입은 안방 바로 옆에 이런 팬트리 공간이 있어서 서재로 또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직접 이런 영상을 갖다가 보시고 한번 또 생각을 하셔도 좋겠지만 직접 모델하우스가 개관하시게 되면 직접 덕원에 있는 제일 풍경채 모델하우스에도 가셔가지고 직접 한번 눈으로 보시고 내가 과연 이제 청약을 받아야 될지 또 아니면 또 다음으로 패스를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분양 일정은 지난 8일날 모집 공고가 나왔고요. 감사스마일 오늘 방송하는 11일날 오늘 제 방송 보시고 이제 견본주택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15일부터 이제 오픈을 하는데 17일까지 이제 3일 동안 이제 방문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공고 1순위 청약, 2순위 청약이 있는데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은 계약금 20%라든지 뭐 분양가도 비싸다, 그 다음에 유상업성이 너무 많다, 뭐 할지라도 창릉이 앞으로도 이제 분양가가 장항보다 싸게 나올 일이 1도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2026년 10월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아파트 나는 2026년에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돼가지고 그때 일산이 재건축을 갖다가 할지 안 할지 미지수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새 아파트를 살아보고 싶으신 분이나 또 장항지구의 또 미래 가치를 갖다 선점하실 분이나 또 한강을 갖다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장항지구 고양 장항 제일 풍경채를 추천을 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꼭 청약을 갖다 한번 도전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입주자 모집 공고는 제가 한 6페이지까지밖에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이거는 감사스마일이 항상 해서 강조 이야기 드리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는 꼼꼼하게 본인들이 내가 아파트를 갖다 분양받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청약 홈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꼭 한번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내 점수로 안정적인 당첨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가 꼭 확인하셔가지고 청약에 도전하셔서 내 집 마련의 기쁨을 누리시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청약 체크 포인트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하고요. 수도권 전 지역 거주자 청약 가능하고 청약 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많은 청약, 특히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중에 또 미혼인 20, 30대에 있는 또 젊은 또 신혼부부들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고양 장항 제일 풍경채에 청약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는데 이거는 각자 해당되는 사항 살펴보시고 꼭 청약을 갖다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결론을 이제 드린다고 하면 감사스마일은
분양가 정말 싸지 않습니다. 뭐 6억 뭐 후반부터 7억 초반이기 때문에 뭐 1층이 6억 중반인데 6억 중반부터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한 6억 후반부터 7억 초반 또 이자 후불제까지 계산하게 되면 옵션을 제외하고 뭐 본다고 하더라도 분양가는 싸지 않습니다. 특히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축의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상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유상 옵션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제일 풍경채 프리미엄 8가지만 보셔도 충분하다. 분양가 상한제로 누릴 내 집 마련 기회가 첫 번째 프리미엄이고요. 서울을 빠르게 잇는 쾌속교통 GTX-A가 입주하기 전에 다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장항지구에서 마을버스로 해가지고 킨텍스로 가면 충분히 서울을 빠르게 다닐 수가 있고요. 또 희소 가치가 남다른 한강뷰 특권 일부 세대가 또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한강 연구 조망이 가능하다. 제가 그래서 한 10층까지는 힘들 수 있어도 한 15층, 20층부터는 한강 조망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남양 위주의 남동과 남서로 이렇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전면동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후면동 같은 경우 A타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한강 조망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번째 프리미엄으로 도보거리로 가까운 안심학군. 다섯 번째로는 풍요롭게 누리는 생활 인프라. 여섯 번째는 기대되는 장항지구 미래 가치. 그리고 일곱 번째는 명품 주거 브랜드라든지 그 다음에 프리미엄 여덟 번째로는 여유롭고 상쾌한 힐링 자연. 이 8개는 이제 제일 풍경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감사스마일을 생각했을 때 프리미엄은 저는 딱 3가지다. 첫 번째, 일단 2026년에 고양시에 신축 아파트 입주가 없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 그리고 두 번째, 민간 분양가가 좀 비싸긴 하지만 앞으로 2026년에 입주하는 아파트 중에 7억, 8억대의 아파트가 분양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창릉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분양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억 이하로 분양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장항 제일 풍경채가 완판이 되고 또 내년에 또 반도가 이제 또 반도가 이제 또 분양을 할 건데 만약에 이 M1 블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일 풍경채가 이 금액에서 이제 완판이 되잖아요. 그러면 M1 같은 경우는 이 금액보다 더 비싸게 분양을 하면 비싸게 분양을 했지 싸게 분양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프리미엄은 일산 킨텍스가 지금 현재는 CJ 라이프시티 말고 킨텍스 원시티가 지금 12억에서 13억을 지금 계약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TX-A가 개통을 하는 2024년 내년 연말이나 2025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금 킨텍스역 주변이라든지 또 CJ 라이브시티, 고양방송영상밸리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가 또 착공이 돼서 이런 것들이 또 다 완성이 되고 또 내년에 또 킨텍스 제3전 시장도 지금 사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감사스마일이 3가지 이야기 드렸잖아요. 입지, 가격,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일자리까지. 그러니까 입지에서도 이제 뭐 일자리 교통이 있겠지만 저는 일자리하고 교통 그리고 이제 신축 그다음에 가격 이렇게 지금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서 못하겠다 또 계약금이 20%여서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청약에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이신 분들이나 혹시 1주택자이신데 갈아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고양 장항지구 제일 풍경채 감사스마일이 청약을 해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오늘 소신껏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일 풍경채하고 제일건설하고 감사스마일 아무 관계가 없고 제 애청자분들 중에서 제일 풍경채 관련해가지고 청약 관련해서 저에게 물어보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또 창릉의 민간 분양이 언제 해야 될지는 아직 정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릉이 내년 내후년에만 민간 분양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못 드리겠지만 그것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2026년 10월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4년, 5년, 6년 거의 한 3년 조금 안 남은 이 기간에 내가 신축 아파트를 갖다 분양을 받는다. 자금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청약에 도전하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